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주 넘게 네 자릿수 감염이 계속되면서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위중증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18에서 49세 1,700만 명을 위한 8, 9월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초, 중, 고교의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감염병 전문가들과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엽니다. 유도 남자 대표팀 조구함 선수가 100kg급 결승에서 9분이 넘는 혈투 끝에 값진 은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노리는 야구 대표팀은 이스라엘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끝내기 4구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MBN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38.3%, 이재명 지사가 34.6%를 얻어 2주 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도덕성과 공약 이행률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11명이 어제 처음 한자리에 모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19일째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위중증 환자도 3주 만에 2배로 늘어 병원에선 임시 병상까지 가동하는 등 우려했던 의료 체계 과부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92명입니다. 전날보다 78명 늘어난 수치로 수도권에서 1,111명이 감염됐고 비수도권은 4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1,7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감염의 위험은 그 전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동량 감소의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어 병원들은 임시 병상까지 가동했습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는 285명으로 3주 전 마지막으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였던 지난 6일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 일괄 4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고 비수도권 3단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4단계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로 방역을 강화할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백신 접종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8월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1,700만 명에 이르는 40대 이하 연령층이 맞을 백신의 종류와 접종 일정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8월 접종 계획에 포함될 연령층은 크게 50대 초반과 40대 이하로 나뉩니다. 50대 초반은 다음 달 16일부터, 40대 이하는 하순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40대 이하는 1차 접종을 마친 의료인과 사회 필수 인력을 제외하면 대상자가 1,700만 명에 달합니다.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를 주력으로 하되 모더나 백신도 상당 부분 활용될 전망입니다. 당초 모더나 백신은 50대 접종에 활용될 계획이었다가 도입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8월에는 1,000만 회분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어제 들어온 얀센 초도 물량 10만 1,000회분과 함께 다음 달 약 2,9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으로 당국은 9월 3,600만 명 접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를 빼더라도 나머지 백신만으로 9월까지 3,600만 명 달성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기준 1차 접종자는 약 1,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5.8%에 해당하며 이번 주 진행된 55세에서 59세의 경우 8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약 702만 명으로
인구 대비 13.7% 수준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2학기 초중고교 전면 등교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 8월 둘째 주까지 학사 운영 일정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감염병 전문가들과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여는 등 현장 의견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대규모 집회로 확진자까지 나오며 감염 우려를 키웠던 민주노총이 지난주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했었죠.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오늘도 집회를 예고했는데 경찰은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서울 한복판에서 강행된 민주노총 집회. 무려 8천여 명이 모이면서 곳곳에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습들이 보였고 결국 참가자 3명이 확진돼 우려를 낳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강원도 원주에서도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원주시는 1인 시위만 허용한 상황이었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언덕을 넘어 집회 장소에 집결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이 투쟁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 4차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집회를 또 한 번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1인 시위만 가능한 상황이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는 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상인들한테 또 코로나19로 또 다른 피해가 또 올까 봐 힘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엄중 대응을 예고해 자칫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오키나와에 발효된 긴급 사태를 수도권과 오사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어제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1,699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날 9,000명대에 이어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깼습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도쿄는 사흘 연속 최다치를 경신하며 3,86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感染状況、医療提供体制ともに、極めて厳しい状況にあるという認識が示されたところであります。 올림픽 관계자 감염은 24명 확인돼 193명으로 늘었습니다. 총리 관저 앞에서는 올림픽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非常に本末転倒で実際に先ほどね声があったんですが一旦中断してもう本当にね感染者を出さないようにして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최근 확산과 올림픽은 무관하다며 중단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습니다. As far as I'm aware, there's not a single case of an infection spreading to the Tokyo population from the athletes or Olympic movement.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말일까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오사카에 긴급사태를 발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도쿄와 오키나와에 발효된 긴급사태도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긴급사태가 발효된 도쿄의 확산 속도가 오히려 빨라진 걸 볼 때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을 맞는 미국인들에게 주 정부 등이 $100씩 인센티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 피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통과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을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노란색 방위복 차림의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2차 추경은 소상공인에게 최우선으로 신속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신속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엔 손실보상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보상심의위 구성 등을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정책 서민금융 확대도 직접적인 재정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더욱 높여주길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내년도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계란값 안정을 위한 수입 계란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책 서민금융을 연간 9조에서 10조 원 수준 확대하고 추석 대비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 등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자산운용의 국내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투자 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배상 비율 80%는 기존 라임 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로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배상 기준에 적용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자는 원팀 협약식을 체결한 게 불과 이틀 전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어제도 이 도덕성 문제와 공약 이행률 문제를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구분해야 한다고 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서울대 학생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는 검증이라며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욕설, 음주운전 경력 등 이미 알려진 이 지사의 도덕성 논란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공약 이행률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그제 MBN TV 토론에서 전남 지사 시절인 2015년 공약 21개 가운데 20개를 이행한 걸로 평가받았다고 한 것을 두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2016년 보도를 인용하며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26%로 평균보다도 낮은 전국 최하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를 발표하고 청년 평화 기금을 1조 원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한 2천억 정도면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그것을 한 5년 정도 한다면 1조 정도 되겠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버스 운수 노동자와 정책 간담회를 하며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서울대 학생들과 만나 청년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대권주자 11명이 어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는데 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당외 주자를 의식한 탓인지 앞다퉈 정권교체 선봉에 서겠다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와대 앞 시위 현장에 참석해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경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모두 11명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달 30일 경선 시작을 선포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정권 교체에 선봉에 서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새로운 당사에서 이준석 당대표님 모시고 우리 당이 내년에는 꼭 잘 됐으면 정말로 여당을 비판하기보다 더 나은 경제 비전을 보여주고 청년과 중도층을 위한 정책을 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공약 같은 걸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다 미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린 문제 아니냐. 청년, 중도층, 그리고 그동안 우리 당에서 충분한 관심과 소통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국민들이 혹시 우리와 따로 멀리 있지 않는지. 이 과정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여전하다고 언급했다가 하태경 의원이 당에 악영향을 주는 발언이라고 반박하는 주자간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진석 의원의 시위 현장을 찾아 정부의 정통성에 국민이 의문을 가진다며 청와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MBN과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공세를 펴는가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와 관련된 벽화를 두고는 민망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지지도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조금 참아주시지. 그걸 못 참고 벌써 그렇게 야단을 치시나 하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남시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한 이 전 대표는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행률 95%라 그러는데 다른 신문의 팩트체크를 보니까 63% 정도여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에 평균 이하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 의혹에 대해서는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의 그것은 특정 후보 이낙연을 겨냥하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 확산을 유도했거든요. 그것은 공금을 그렇게 받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권의 최종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한 이 전 대표는 국정 능력과 도덕성에서 자신이 더 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아내와 관련된 벽화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금 민망하고 좀 말씀드리기 거북하네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소회로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믿는다는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 판단이 잘못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인상을 줬다면 세심함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 가격을 올리는 데 이어서 신라면도 덩달아 가격이 오릅니다. 유제품과 과자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는데요. 물가 상승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오뚜기에 이어 농심의 라면 가격도 다음 달 16일부터 오릅니다. 농심 대표 라면인 신라면과 안성탕면, 육개장 사발면은 평균 6.8% 가격이 인상됩니다. 농심의 라면값 인상은 4년 8개월 만입니다. 최근에 그 팜유나 밀가루 같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원가 안팎이 좀 누적되어 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 가격 인상을 삼양식품이나 팔도 측도 라면값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 음식인 라면 소비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월급이 인상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라면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오르는 건 라면 가격만이 아닙니다. 밀가루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라면은 물론 이런 과자 가격도 줄줄이 오를 예정입니다. 해태제과는 다음 달부터 홈런볼과 맛동산 등 대표 과자의 가격을 평균 10% 인상합니다. 다음 달부터 원유 가격도 오르면서 우유를 원재료로 이용하는 카페 등 자영업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차 가공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쇄적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하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코로나로 집밥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낙서 화가이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화가죠. 철저히 신상을 숨기고 신출귀몰하는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세계 순회 전시가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그래피티로 표현된 거리의 작품들. 어두운 유머와 예리한 사회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뱅크시는 우리 시대 가장 신비한 문화 아이콘 중 하나입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pread the message of Banksy, to show everyone how is the mind of Banksy and how is he develop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areer to since now, the art, the way that he showed the art, and also how he all the time goes to the contemporary. 지난 2016년 1월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유럽과 호주 등 11개 도시를 거쳐 서울을 찾았습니다. 뱅크시 원작을 포함해 캔버스 작품과 포스터, 조각품 및 벽화 등 총 150여 점이 설치되고 뱅크시의 예술 정신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You will never see like the same exhibition from here to the next city in South Korea is going to be totally different. Because the idea is to create something original like Banksy is, in the same way and respect that him. Also, it's the first time that we have things like Disneyland, the first time that we have Infinity Room. So we have a lot of surprises to the public. 골목에 무너진 담벼락이든 공공장소든 뱅크시의 손이 닿으면 예술이 되고 가치가 상승합니다. 예술 테러리스트로 자신이 조롱한 상업체계에서 가장 유명해져 버린 뱅크시의 아이러니. It'll be a very surprise for everyone. You will enjoy it. We put with the people from here, from Korea, and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at is coming to make this show, to give you this amazing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message of Banksy, spread this message.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부동산 4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인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입장문을 내고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채를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흘 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내 집 마련이 쉽고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애를 좀 먹었다는데요. 누구였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야심한 시각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고속도로. 한 무리의 말들이 짙은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있습니다.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군요. 근처 로데오 경기장에서 도망친 말들이었는데 다행히 급히 출동한 주순찰대와 카우보이의 노력으로 무사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비행 중인 기내에서 난동이 일어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선 요즘 이런 교육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특전사 여군의 훈련 장면일까요? 더미를 때리며 내는 포효와 강렬한 눈빛을 보면 금리 빼고 남아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실 미국 항공사 승무원들로 기내 난동을 제압하려고 호신술을 배우는 건데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진상 승객들 때문에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내 안전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경찰 기동대 호신술을 전수받는다고 하네요. 영화 속 천둥의 신 토르는 늘 번개와 함께 등장하는데요. 요즘 뭐 하나 했더니 스웨덴에서 목격담이 들려왔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근처의 한 고속도로. 달리는 차 앞으로 갑자기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힙니다. 하늘에서 천둥의 신 토르라도 내려온 걸까요? 차량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차로 직접 맞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떠올려도 아찔한 순간이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찜통 더위에 밤사이 뒤척이진 않으셨나요? 밤낮 구분할 것 없이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도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춘천과 안산은 36도, 그 밖에 전국으로는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는 오늘 비 소식 들어있고요. 한낮 기온이 32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는데요.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일부 지역은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져 폭염특보는 대부분 유지된 상태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대는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이면 서쪽 지역에 비를 뿌리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동쪽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충북과 강원, 영남과 제주에 10에서 많게는 50mm,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소 5mm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국지적으로 갑자기 많은 양이 내릴 수 있겠고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한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1도, 춘천이 26.1도, 대구와 창원은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가 35도, 광주는 33도, 부산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 속에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